자, 55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림 좀 이상하긴 하다. 뭐야? 왜 아무도 안 봐? 야,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이려면 어떻게 그어야 루트 10이에요? 야, 그거부터 알아야지. 3일. 에? 3이 하면 루트 10이야? 31. 31. 네, 31. 자, 이렇게 그으면 루트 10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 루트 10인데, 이렇게 그으면 루트 10이니까, 뭐 이렇게 그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그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그을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것들을 잘 어떻게 배치를 해보면 되는 건데, 배치가 금방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24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때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니까 전체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12C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개수를 직접 세서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방향성을 기준으로 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이게 한 칸 옮겨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렇게, 자,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총 8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도. 이 각도.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총 몇 개가 나와요? 자, 지금 요거 8개. 그 다음에 이쪽에 8개. 그럼 총 16개가 나오죠? 총 16개. 자, 이 16개가 어느 쪽으로 배열을 해도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배열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16개가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거 16개, 그 다음에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거 16개일 거예요. 자, 2개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그거죠. 실수하기 쉬운 문제인데, 요건 사실은 객관식이라서 좀 해보고 갑시다. 나도 확신이 좀 없네. 12, 그 다음에 11이고 2로 나눠주시고 32니까 자 6이고, 자 요거 2로 나눠주시면 16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33분의 16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33분의 16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 거야? 뭘 잘못한 거야? 에? 뭐가요? 분모가? 아, 24개라고? 어쩐지. 자, 24개 중에 2개를 선택했다. 2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으니까 24, 그 다음에 23이 돼야 되는 거고요. 2로 나눠주시고 12가 될 거고요. 자, 12가 된 상황에서 4로 나눌 수 있겠네요. 4, 32에 4, 8에 32.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69분의 8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69분의 8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확신이 없다. 왜 확신이 없냐면, 직접 센 거라 확신이 없어요. 직접 센 거라서.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좀 세야 하는 건데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빠지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빠지는 건 없거든요. 빠지는 건 없는데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느냐? 어떻게 해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랑 두 번째 어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럼 뭐 다 셌으면 뭐 4번이겠죠? 네. 아니면 뭐 틀리면 되고요. 그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죠. 네. 자, 빠짐없이 샜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평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평가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조금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야 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조금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좋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2번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51번하고 552번하고 비교를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원 위에 있는 7개의 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1,0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는 45도짜리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60도짜리니까 이렇게. 자, 이게 P3, 그 다음 P4. 그 다음에 P5는 45도짜리. 그 다음에 P6는 여기. 그 다음에 P7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여기 60도짜리. 한번 보자. 맞죠? 자, 여기가 P7.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임의로 세 점을 선택할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 봅시다. 지금 일단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72라고 전체의 근원사건의 개수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되는데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골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반드시 지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각은 요 놈의 원주각일 수밖에 없는데 이놈의 원주각이 직각이 되려면 이놈은 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된다? 지름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름을 포함할 수 있게 지름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5도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30도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직선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자, 지름 한 변이 지름이 돼야 되는데 그 지름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선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있으므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총 5가지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깨끗하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이 지름의 원주각이 수직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C는 얼마죠? 7 곱하기
7개 맞아요, 근데? 맞죠? 2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노노? 왜 노노야? 지금 2개 아니에요? 지름 왜 2개야? 어디? 아닌가? 저기 뜻은 아닌데. 뭐야, 아닌데, 여기? 잠깐만요. 아, 그럼 저기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봐. 아, 저기 한개더 있는데. 안 되겠다. 근데 저거 왜 지름 아니야? 왜냐면 여기. 아니, 그럼 뭐. 60도. 어딘데, 지금? 아, 임의로 3점을, 아, 뭐 하는 거야? 멍청이. 임의로 3점을 선택한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 7655.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7분의 1. 이렇게. 멍청하죠? 아, 참, 씨.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장시간 강의에 의한 어떤 그 지능의 쇠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하고 컨셉만 정확하게 잡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딱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552번은 미련 없이 딱 돌아설 수 있는 반면에 551번은 사실 미련이 많이 남아요.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문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552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53%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또 553번이야? 어떤 게요? 이거를 선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뭐 다 도형 문제야, 이거. 자, 553번도. 아, 이게 또 미련이 남는 문제인데, 이거. 이게 너무 미련이 남아요, 이거. 이 문제. 미련 남는 문제야. 그나마 좀 괜찮네요. 553번. 자, 빨리 하고 마무리하자. 아, 마무리한다는 게 끝낸다는 게 아니고 다음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6개를 붙여놨고요. 자,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2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2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12C2가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무리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고르면 무리수가 되냐면, 여기 뭐 하나의 점을 잡고 여기 위에 하나의 점을 잡으면 이거 연결하면 전부 다 무리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도 무리수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연결해도 무리수가 되는 거죠. 자, 무리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무리수가 안 되는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셉시다.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세면 돼요? 이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이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이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이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2개를 고르거나 2개를 고르거나 2개를 고르거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직선 위에 있는 그 선을 2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려면 3칸 2칸이 아니라 3칸 4칸으로 만들면 어려워지죠. 왜? 3칸 4칸으로 하면 3, 4, 5가 생기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 것이 대각선이어도 이런 빗변이어도 무리수가 될 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계산을 해준 다음에 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위에 있는 직선만 계산하면 전부 다 유리수인 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1에서 빼주자는 거죠. 전체 1에서 빼주자.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가 하나, 둘,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오답률을 보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객관식 오답률 55%랑 주관식 오답률 55%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야. 객관식 55%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552번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틀린 문제인 거고 553번은 55%라고 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주관식인데 이 552번과 똑같은 난이도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오답률이 한 25% 정도는 나와야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4번 볼게요. 자,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위에 동점 P가 있는데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한 꼭지점에서 그 꼭지점과 이웃한 세 꼭지점 중 이미 한 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P가 A에서 이동을 할 때는 B, D, E 중에서 한 점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할 확률은 각각 3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가 A를 출발해서 3번 이동할 때 A와 P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확률 문제에서 이런 입체도형이 등장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는? 평가원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입체도형이 등장하는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554번이나 555번 보면 전부 다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 입체도형을 함부로 등장시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등장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입체도형 잘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빼고 하셔도 돼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안 나와요. 그리고 수능에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뭐 한번 풀어본 문제 질문했으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입체도형 문제 확률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입체도형이 나왔다 그럼 빼는 거야. 안 좋아하네. 그러면 512번도 입체도형인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12번은 입체도형 아니에요. 입체도형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입체도형 아니야? 선생님 입체도형인데요. 두더지가 나오는데 입체도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시끄러워요? P가 A를 출발해가지고 3번 이동을 한대요. 3번 이동을 했는데 길이가 1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길이가 1이 되는 건 어디 있을 때 길이가 1이에요? AP의 길이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자, 여기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A에서 출발해가지고 3번을 이동한다고 했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3가지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계산할 수 있는 근원 사건은 총 몇 가지다?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몇 개야? 몇 개야? 김? 몇 개야? 김? 몇 개야? 전체 근원 사건 개수 몇 개야? 그렇지! 앞에 음은 빼줘. 뭔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딱 27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잘 봐. 야, 근원 사건 몇 개야? 27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근원 사건 몇 개야? 27개. 훨씬 똑똑해 보이잖아요. 에? 아, 그렇구나. 확신이 있다면, 네,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죠. 27개.
아, 틀리면 더 웃기겠네? 27개? 아닌데? 예. 자, 한 번에 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세 번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근원사건의 개수는 27가지예요. 자, 27가지 중에 B에 위치할 확률, D에 위치할 확률, E에 위치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 A에서 B로 간 다음에, 뭐 E로 가든, D로 가든, B로 다시 오든지 간에, 어찌됐건 세 경우는 결국 같은 개수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B, D, E로 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도 같은 경우가 나올 것이고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같은 경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 곱하기 해주시고, 자, A에서 B로 간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갔을 때 다시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E로 가는 경우를 경우의 수를 근원사건의 개수를 세보자는 거죠. 다시 B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 다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갔다 다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다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거리가 1인 곳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6가지씩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얼마다? 얼마야? 어휴, 어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우리가 자꾸 아니 왜? 1이 여기가 아니에요? 세 번 이동할 때 두 점 AP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아, 이 하나 덜 했잖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럼 몇 개야? 몇 개야? 7개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9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네, 하나를 덜 센 거예요. 멍청이.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답 3분의 2야.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 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 이런 상황 좋지 않구만.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B가 났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자,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PA 바 B라고 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B가 일어났을 때라는 것으로 표본 공간을 줄인 거예요. B로 줄인 거죠. 그래서 전체의 개수가 NS가 아니라 NB로 바뀐다라는 것이고, B 안에 A가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NB와 A의 교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양변 위아래를 NS로 나눠주게 되면 PB분의 PA 교집합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는 이제 이 집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집합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집합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E21번부터
이 30번까지가 전부 다 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느냐? 조금 어렵겠지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고, 자, 21번을 풀어볼게요. 자, 사건 A에 대해서 A가 8분의 3이라고 되어 있고요. PB가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B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교집합이 얼만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PA 합집합 B는 자, PA에다가 그 다음에 PB에다가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건일 땐 곱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1, 얘는 8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이니까 8분의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8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영역부터 채워 나가는 거예요. 8분의 1. 그 다음에 A는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8분의 2. 그 다음에 B는 8분의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8분의 1. 자,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PB 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B 바 A는 뭐다? PA. A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A가 전체 8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8분의 3분의.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PA 교집합 B죠. 자, A 교집합 B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8분의 1 하셔가지고 찾고자 하는 답은 3분의 1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전부 다 그냥 식으로만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사실 이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사실 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덧셈 정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문제, 독립이다라는 문제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풀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부 다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제일 점수가 높은 걸 하나 풀어볼까요? 2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통분을 해놓고 푸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요거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식은 밑에다가 PA를 깔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의 교집합을 올려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A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A 차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PA 전체 분의, 그러니까 얼마예요? 24분의 8분의.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A에서 B를 뺀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24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8분의 5다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갈 건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문장제로 웬만하면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자, 이 문장제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는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잘 해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예요.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자, 여기는 요 놈을 단순하게 양변의 PB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A 곱사건 B는, 자, PB에다가 곱하기 PA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이걸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를 B 바 A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B 바 A니까 여긴 교집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PA에다가 PB를 곱해주는데 B 바 A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은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결국 PA 곱하기 PB인데 하나는 바 요놈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는 게 곱셈 정리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비뽑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10개 중에서 3개는 당첨이고 그 다음에 7개는 당첨이 아닌, 자, 요런 제비뽑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세 번째 뽑을 때, 아니 두 번째 뽑을 때를 생각합시다. 내가 두 번째 뽑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두 번째 뽑기로 되어 있을 때 이 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냐?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뽑기 때문에 10분의 3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뽑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얘가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뽑을 수 있는 확률, 얘가 못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뽑을 수 있는 확률이니까 결국 이건 조건부 확률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A고 두 번째 사람이 B인데 첫 번째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고요. 당첨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은 10분의 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0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 컨디션 자체가 바뀌어요. 이걸 하나를 뽑았으니까 얘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9분의 2가 되겠죠. 9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냐? 얘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자, 이게 뭐냐? A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을 A라고 놓고 B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을 B라고 놓으면 얘는 PA에다가 그 다음에 P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PB가 뽑을 확률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B이고 그 다음에 얘는 PA이고 A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는데 A가 여집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시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자, 얘는 누구랑 누구 교집합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 A도 뽑고 B도 뽑은 거잖아. 그럼 PA 교집합 B인 거지. 그래서 PA 교집합 B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B, 두 번째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두 개 계산해 보실래요? 두 개 계산해 보세요. 90분의 6에다가 90분의 21이에요. 그럼 90분의 27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나눠줘 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10분의 3이 나와요. 자, 결론 내보세요. 제비뽑기는 공정했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제비뽑기는 공정한 거야. 두 번째 뽑든 세 번째 뽑든 10번째 뽑든 공정한 거예요. 이게 약간의 오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직관의 오류인데, 제비뽑기를 할 때 몇 번째 뽑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번째는 사실 뽑기 싫거든요. 그잖아요. 10번째 뽑기 싫죠. 예, 왜냐하면 다 뽑고 이미 3개가 사라지면 이미 안 뽑힐 걸 알게 되기 때문에 10번째는 뽑기를 좀 싫어해요. 꺼려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뽑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앞쪽에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 똑같은 거를 곱셈 정리, 지금 이 곱셈 정리를 통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곱셈 정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처럼 근원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 곱셈 정리를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다라고 판단은 안 돼요. 하지만 못 푸는 것을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했던 문제를 볼게요. 아까 전에 했던 문제가 이거였죠.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가지고, 짝수 3개가 나오면 끝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그 게임이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뽑을 거야. 전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 해당 확률만 딱 뽑아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전체 근원 사건을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하시면 다섯 번째 짝수가 와야 돼요. 맞죠? 여기에 짝수가 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짝수가 몇 개 와야 돼요? 2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짝수,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중에서 짝수가 와야 되는 자리를 2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골라주세요. 얼마 하시면 되죠? 4C2라고 하시면 돼요. 4C2라고 하시면 여기에 짝수가 오고 여기에 짝수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홀수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가 오는 자 이런 경우들이 4C2개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럼 4C2개만큼 있고 각각의 확률이 만약에 다 같다고 치면 4C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6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뽑았는데 짝수 나올 확률 얼마예요? 첫 번째 뽑았는데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3이죠? 그리고 나서 뽑았어. 그리고 나서 홀수 나올 확률 6분의 4죠? 그 다음에 5분의 2죠? 그 다음은 6분의 3이죠? 그 다음은 에? 4분 잘했어. 그 다음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뭐 이렇게 이게 이 확률이에요. 그럼 곱셈 정리를 쓴 거야. 이게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었죠. 그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한 확률을 쓴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한 확률을 곱해준 게 바로 곱셈 정리를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촥촥, 그 다음에 촥촥, 그 다음에 촥촥촥 해서 35분의 1이라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즉 35분의 1의 확률로 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가. 그래서 3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구했던 답과 똑같죠? 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선생님은 다 배열을 하게 시켰어. 그잖아. 아까 전에 전체 경우의 수가 7팩이었다고. 7팩이었는데 이 7팩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왜? 아, 선생님 5번째 게임이 끝났는데 왜 7번째까지 배열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까지 배열을 시켰단 말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곱셈 정리를 쓰세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으면. 예? 그걸 이해를 못하겠으면 곱셈 정리를 쓰라고. 근데 그걸 이해를 하겠으면 곱셈 정리가 아닌 아까 전에 근원 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면 계산 자체는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의 개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곱셈 정리를 쓰기에는 계산하기가 좀 지랄 같아요. 그래서 곱셈 정리를 쓰긴 좀 그렇지만 확실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곱셈 정리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전에 그 문제 때문에 곱셈 정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면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풀려면 그걸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기 싫잖아.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있는 이론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곱셈 정리는 훨씬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리. 솔직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질문이 왜 없을까라고 자꾸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계속 질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왜 7번까지 합니까? 5번에 끝날 수 있는데 7번까지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왜 아무도 안 물어볼까? 네. 앞으로는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물론 나 말고 물어볼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를 떠나서 다른 선생님한테 간다. 다른 학원을 간다. 그럼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왜 저거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그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아, 이 학생 좀 기초가 됐구만. 어디서 배웠지? 아, 민숙이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욕을 안 먹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이쪽에다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를 살짝 틀어볼게요. 살짝 틀어보는데 다시 제비뽑기로 돌아가요. 이거 3개고요. 이거 7개예요. 자,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P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PB분의 PA 교집합 B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PA 교집합 B는 구하기가 쉬워요. 뭐를 구하기가 어렵냐면 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미 다 우리가 구했어요. 뭘 구했느냐? 자, A와 B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었고 당첨이 안 될 확률은 10분의 7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였고 얘는 9분의 3이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PA 곱하기 B 바 A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B 바 A의 여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뭐냐? A랑 B의 교집합이죠. PA 교집합 B예요.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한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랑 얘랑의 교집합이에요. 뒤에 바 A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구한 거야. 뒤에 바 B가 들어가 있고 뒤에 바 A가 들어가 있으면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누구의 교집합을 구한 거예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B가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PB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대로 A와 B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B를 구하고 싶다. 이 부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예요? A 교집합 B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A가 아니면서 교집합 B 아닙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더해줘야 뭐가 나와요? B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P 반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를 밑에다 깔고 이걸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항상 얘랑 얘를 더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 B 교집합 A와 그 다음에 P, B 교집합
그것이 아닌 것을 밑에다 깔아주시고 PA 교집합 B를 구해주시면 자, 여기와 여기는 같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다른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확률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조건부 확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곱셈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얘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역순 구조로 가게 되면 이런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시간의 정순 구조로 가게 되면 이렇게 차례대로 수영도 그리듯이 차례대로 가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자 45번이 이 시간의 역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45번 한번 읽어볼게요.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 3개,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가 있는데 A와 B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머니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구슬을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꺼낸 구슬이 모두 검은색이었을 때 구슬 꺼낸 일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머니가 A냐 B냐 반대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런 모양을 떠올려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을 떠올려 주신다. 이런 모양을 떠올려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떠올려서 45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와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인 거고요.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꺼낸다라고 했냐면 2개를 꺼내는데 2개의 구슬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요. 전부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돼요. 즉 아무렇게나 꺼내도 검은 구슬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사실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C 2 중에서 검은 구슬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A 주머니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 검은 구슬 2개를 꺼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검은 구슬 2개를 꺼내는 사건을 E라고 합시다. E. 그럼 얘는 P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E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P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P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E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개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뒤에 바가 들어가 있고 뒤에 바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2개의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E가 되는 거고요. 얘는 PA의 여집합의 교집합 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공통이 뭐냐? E가 공통이거든요. E가 공통이고 A와 A 여집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2개를 더해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PE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뭐 이렇게 웃음소리가 저래? E가 일어났던 가정하에 이 주머니가 B였을 확률, A의 여집합이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P2분의 PA의 여집합, 교집합인데 이 P2를 요 2개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 2개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자, 시간이 이렇게 반대로 나중에 나온 일을 가지고 첫 번째 나온 일, 먼저 나온 일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5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4번 정도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이고요. 뒤쪽에 뭐 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뭐 비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 거의 다 이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까지 여러분들이 자, 일단 대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형이 많이 없어요. 유형이 한 뭐 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 문제에다가 5문제씩. 예. 그러니까 대표 문제 포함해서 5문제씩 풀어보세요. 예? 아니요. 끝까지 풀라 그러면 막 화낼 거잖아요. 어디까지냐면 91페이지까지. 총 유형이 5개니까 6문제씩 합시다. 6문제씩. 6문제, 6, 5, 30문제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몇 시에 올 수 있죠?